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설린 김상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세 사기 대책 6편 공인중개사 이 정도는 설명해 줘야 된다. 다세대 주택 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다가구 단독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뭐냐? 한 동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개별 호실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빌라입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1층은 대부분 보면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2층부터 뭐 5층, 6층, 뭐 많은 거는 9층, 10층까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 호실들이 있습니다. 다가구 단독주택하고 다른 점은 각 개별 호실마다 구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각 호실마다 소유권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별 호실의 임대차 계약을 따로따로 설정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선순위 보증금이란 개념은 사실상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문제점은 뭐냐? 대부분이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저당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세요. 국민중개사들도 잘 설명을 못 해주고 있고 그것을 들어가는 임차인분들도 내용도 모르고 그냥 덜컹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처음에 한 동의 건물을 전체를 짓고 분양을 하면서 토지 대금도 있고 건축 대금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짓습니다. 이때 은행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해가지고는 담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건물을 통으로 매각해야 나중에 회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 호실에 전부 공동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럼 그 공동저당권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중개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임차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데요. 여러분 제 설명을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하급심 판례를 제가 한번 가져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세대가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한 층에 여러 세대가 있었죠. 그리고 공동저당권이 14억 4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등기부에 보면 공동저당권 목록이 나와 있고 거기에 채권 최고액이 나와 있는데 14억 4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임차인이 A 호실에 대해서 1억 4천만 원으로 보증금을 정하고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그 집이 그 건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경매에서는 건물이 먼저 감정평가를 하죠. 평가를 하는데 그 건물 전체 17세대가 들어가 있는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27억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낙찰이 안 되죠. 두 번, 세 번째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7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저당권이 14억 4천이 들어가 있으니까 각 호실마다 받는 보증금 액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A 호실의 경우에는 결국 2,200만 원 밖에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분 1억 4천을 지급했는데 2,200 밖에 못 받았으면 1억 1,800이죠. 이 돈 어디서 받습니까? 여기서 임대인은 이미 이때 지불 능력이 없을 거고 이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공인중개사가 이런 공동저당권에 설정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잘못 설명한 것,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는가입니다. 여기서 판례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무엇을 설명해 줘야 되냐? 먼저 개별 호실의 시세입니다. A 호실의 시세가 얼마냐? 이거 알려줘야 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별 호실이 부담할 채무액, 채권 최고액이 얼마냐? 이걸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4억 4천이었죠. 17세대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매각이 돼서 배당이 된다. 20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동시에 되기 때문에 동시 매각돼서 배당이 된다고 하면은 계산을 해보면 제가 미리 계산을 해봤습니다. 8,400입니다. 그러면은 A 호실에는 이미 8,400만 원의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A 호실의 시세가 얼마냐? 감정평가액도 그렇고 당시 그랬지만 1억 7천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A 호실의 경우에는
1억 7천만 원의 시세인데 각 호실마다 8,400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니까 1억 7천이지만 실제로 이 경우 보십시오. 27억이지만 감정평가지만 낙찰은 17억이 됐잖아요. 그래서 70% 정도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1억 7천에 70% 하면은 1억 1,900입니다. 그러면 1억 1,900 정도가 이 주택의 임차보증금에 있어서 회수 가능한 한도액이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8,400이 먼저 금제당권에 잡혀 있잖아요. 1억 1,900에서 8,400을 빼면은 실제 회수 가능한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예, 계산해보면 나옵니다. 3,500만 원입니다. 제대로 설명해줬다면 이 A 호실에 대해서 중개인은 3,5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보증금 회수가 어렵다라는 점을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실제 지급했습니까? 1억 4천 지급했어요. 말도 안 되는 돈을 지급한 겁니다. 왜? 중개사도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몰랐고 임차인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뭐 해야 된다? 개별 호실의 시세 그리고 개별 호실이 부담할 채무액에 관해서 설명이 없다 라고 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임차인들이 특히 다세대 빌라에서 들어가신 분이라면 내가 이런 설명을 제대로 듣고 왔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혹시 이런 사고가 생겼다면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법무법인 설린이었습니다.